요즘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8살 되신 박 아저씨가 딸과 함께 오셨는데 딸이 아버지를 거의 설득해서 모시고 온 상황이었어요. 박 아저씨는 내내 불편해 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나이 들면 몸이 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딸분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아버지 소변에 계속 거품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돌보아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죠. 아, 물을 좀 적게 마셨나 보다. 요즘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작은 변화가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작은 불빛 하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65살 되신 김 아저씨였는데 부인께서 거의 억지로 모시고 오신 분이었어요. 김 아저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병원까지 오냐고, 소변에 거품 좀 생기는 게 무슨 큰 병이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장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될 단백질이 많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김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또래 남성분들은 더욱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아파도 참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쩌면 그동안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신의 몸보다는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써 오신 만큼 이제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할 때 말입니다. 사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참 신기한 녀석입니다. 우리 몸에서 묵묵히 일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마치 성실한 직원이 몸이 아파도 말 안 하고 계속 일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이 신장 질환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참 똑똑해서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변에 나타나는 거품인 것이죠. 물론 모든 거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소변 때문에 생기는 큰 거품들, 이런 것들은 금세 사라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작고 끈적끈적한 거품들이 변기 물을 내려도 계속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마치 비누 거품처럼 오래 남아있는 거품들 말이죠. 이런 거품이 며칠 동안 계속 보인다면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소변컵에 받아서 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비용도 몇천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설령 단백질이 나온다고 해도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빨리 발견하신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소변 거품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상태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단순한 탈수 때문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당뇨나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상당한 개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음식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전에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하고 싱겁게 먹고 이런 것들만 강조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것이 바로 우리가 여름에 자주 먹는 수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박은 그냥 달콤하고 시원한 여름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알고 보니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같이 작은 혈관들이 많은 장기에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버리는 수박 껍질에 이런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박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이런 자연의 선물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소변 거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미리 알아두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어떤 경우든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들, 그리고 음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관리법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식탁에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박 아저씨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였어요. 그때 제가 박 아저씨께 말씀드린 건 의외로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었거든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박 아저씨는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시고 그 다음에 커피부터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신 후에 커피를 드시라고 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특히 신장은 밤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침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해요.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박 아저씨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라니 말처럼 쉽나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건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였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물 마시기만, 둘째 주에는 스트레칭 추가하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 아저씨가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몸이 한결 가뿐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물 한 컵과 스트레칭 5분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였어요. 이때부터 저는 음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식단표나 칼로리 계산 같은 건 아니었어요. 평소에 드시던 간식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제안이었죠. 박 아저씨는 평소에 오후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거든요. 이걸 수박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 껍질 근처의 하얀 부분까지 함께 드셔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시길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얀 부분을 얇게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리고 오이 무침처럼 무쳐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니까 꿀이나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훨씬 맛있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수박만으로는 부족하죠. 블루베리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오이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오이가 사실 신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채소예요.
오이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서 몸속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특히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우린 오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흡수율이 더 높아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 요리로 드시면 좋겠네요. 양파와 마늘도 우리 식탁에서 빠지기 어려운 식재료들이죠. 이 두 가지 모두 황 성분이 풍부해서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늘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박 아저씨는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일주일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월요일에는 수박, 화요일에는 블루베리, 수요일에는 오이물, 목요일에는 토마토 요리, 이런 식으로 매일 하나씩 바꿔가면서 드시라고 했죠.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식사 시간과 방법이에요. 박 아저씨는 평소에 식사를 급하게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텔레비전 보면서 후다닥 드시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것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으시라고 권했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라고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결국 신장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박 아저씨께는 하루를 6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시라고 권했어요. 아침 기상 후, 오전 중간, 점심 전, 오후 중간, 저녁 전,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이렇게 하면 하루에 6컵 정도 드시게 되는데 이 정도면 적당해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이 생기면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신장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박 아저씨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점차 몸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가장 먼저 느끼신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든 것을 느끼셨고 마지막에는 소변의 변화까지 확인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대략 3달 정도 걸렸어요. 처음 한 달은 습관 만들기, 둘째 달은 적응하기, 셋째 달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무엇보다 박 아저씨가 좋아하신 건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이었어요. 박 아저씨가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거든요.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셨죠. 검사 결과도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 검출됐던 단백질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변이었어요. 처음에 박 아저씨를 병원으로 이끌었던 그 끈적한 거품들이 거의 사라져 있었거든요. 박 아저씨는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변에 나타나는 작은 거품이 단순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신호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아침 루틴 바꾸기부터 시작해서 수박, 블루베리, 오이, 토마토 같은 자연의 선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복잡한 식단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도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 식사하는 방법,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여서 우리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박 아저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장의 소중한 말이에요. 신장은 정말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정수기 같은 존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집에 정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수리하거나 새 걸로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어떤가요? 고장나면 바꿀 수도 없고 수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장이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루에 우리 몸의 피를 무려 40번 정도 걸러내요. 마치 세탁기가 옷을 여러 번 헹구는 것처럼 말이죠. 그 과정에서 몸에 필요한 건 다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정교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간이나 위 같은 다른 장기들은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는데 신장은 참을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소변의 변화가 더욱 소중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소변은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거거든요. 색깔, 냄새, 거품, 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특히 거품의 경우 정상적인 거품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생기는 큰 거품들은 금세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작고 끈끈한 거품들이 10분 이상 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박 아저씨도 처음에는 그냥 거품 좀 생긴 것뿐인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 작은 거품이 신장에서 새어나오는 단백질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스스로 좋아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접근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주에는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거예요. 밤사이 목마른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 상태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별다른 검사 없이도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여기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해 보세요. 팔을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거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시간은 5분 정도면 되고요.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돼요. 세 번째 주에는 간식을 바꿔보세요. 평소에 드시던 과자나 빵 대신 수박이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수박의 경우 껍질 근처 하얀 부분까지 활용해 보시고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좋으니까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밋밋할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단 과자보다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네 번째 주부터는 식사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에 집중해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한 입에 20번 씹기가 목표지만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돼요. 다섯 번째 주부터는 하루 물 마시는 패턴을 정해보세요. 기상 후, 오전 중간, 점심 전, 오후 중간, 저녁 전,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이렇게 6번 나누어서 한 컵씩 드시면 하루 필요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주부터는 염분 줄이기에 도전해보세요. 갑자기 확 줄이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첫 주에는 평소의 80%, 그 다음 주에는 6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6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건강 습관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박 아저씨의 경우도 딸이 함께 도와주면서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특히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좋아요. 같이 아침 물 마시기, 같이 과일 간식 먹기, 같이 천천히 식사하기.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져요. 손자, 손녀가 계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간식 만들기를 해보셔도 좋겠어요. 수박 주스 만들기, 블루베리 요구르트 만들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거든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박 아저씨도 처음에는 자꾸 깜빡하셨어요. 아침에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리거나 스트레칭을 건너뛰거나 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시면서 결국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입니다. 100점짜리 하루를 한 번 만드는 것보다 60점짜리 하루를 100번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매일 아침 소변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컨디션을 점검해 보세요. 거품이 줄어들거나 색깔이 맑아지는 걸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석 달에 한 번 정도 간단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체중계 숫자나 혈압 수치 같은 것들도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건강 관리가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애쓰시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서 오늘도 내 몸을 소중히 여기자고 다짐해 보세요. 과일을 드시면서 내 신장아, 고생이 많다고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로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박 아저씨 딸분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조부모의 모습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행복해할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 관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좋아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박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건강한 간식을 드시며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소중히 여기고 계시죠.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변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도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을.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